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는 사연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미신에 집착을 하시는 분입니다. 정도껏만 하신다면 저도 따라드릴 의향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했었고요. 결혼을 하고 신혼집에 들어갈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극성이셨습니다. 무속신앙하고는 아예 거리감이 있었던 저는 시어머니 그런 행동에 좀 놀라긴 했었습니다. 한편으론 신기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 말이죠. 청약 당첨될 때까지 잠시 머무르기로 한 결혼 전 남편이 살던 집이 바로 저희 부부의 신혼살림 집이었는데 사실 웬만한 건 다 갖춰져 있었기에 새로 드릴 물건들도 별로 없긴 했었습니다. 그냥 침대 하나와 2인용 식탁 하나가 전부였었는데 시어머니는 물건을 언제 드리는 것이냐고 참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경을 좀 잘 쓰시는 분이구나. 궁금한 것이 많은 분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건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단촐하게 들어가는 것인데도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제게 물어보셨거든요. 사실 너무 전화를 하시니까 좀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좀 퉁명스럽게 티나게 전화를 받긴 했습니다. 그냥 단촐하게 침대랑 식탁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이가 살았을 때와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고요. 좋은 침대는 아닌데 친구가 직접 만들어 주는 거라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건데 어머니가 매일 물어보시니까 제가 좀 불안하네요. 친구한테 독촉이라도 할까 봐요. 내가 너 귀찮아할 거 뻔히 아는데도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 직접 만드는 거니까 시일이 좀 더 필요하려나? 에이, 그럼 어쩔 수 없겠구나. 우리 아들이 쓰던 그대로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그래도 결혼하고 니들이 처음으로 합치는 살림살이인데 격식은 따져야지. 도배 필요 없다고 했었지? 그럼 오늘 당장 인부를 불러서 우리 아들 짐 싹 다 빼놓도록 해라. 이틀 동안만 창고 같은 거 빌려서 거기에 넣어 놓아. 내가 할 게 있어서 그래. 우리 아들 거기 들어갈 때도 내가 그렇게 했었다. 다 니들 잘 되라고 잘 살라고 하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멀쩡한 집안의 물건을 빼서 이틀 동안만 창고에 맡겨 놓아라. 그런 비효율적인 행동을 왜 해야 하지? 우선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게 불편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인부를 불러 짐을 싹 다 빼놓으라고 하신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하던데 왜 멀쩡하게 잘 자리 잡혀 있는 짐들을 빼야 하는 거냐 했더니 남편이 껄껄 웃더라고요. 아, 엄마가 그랬어? 또 그 병 도지셨네.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면 돼. 나 그 집에 처음 들어갈 때도 엄마가 그거 했었어. 그 뭐냐, 엄마가 믿는 무속신앙 있잖아. 땡중인지 보살님인지 암튼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일러주는 건데 자기야, 엄마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말아줘.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나도 사실은 나쁘끄럽기는 마찬가지니까. 이사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있대. 짐 하나 없는 집에 구석구석 판물들을 발라 놓아야 하고 소금이나 팥도 좀 뿌려놓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짐들이 들어가기 전에 밥솥이랑 쌀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야 잘 산대. 그리고 아마 그것도 하실 거야. 조롱박인가? 아마 그것도 깨고 들어가라고 하실 건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지? 그런데 그런 게 다 있대. 해 끼치는 게 아니라 도움 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엄마 마음 편하시게 따라 드리자. 별일도 아니잖아. 그리고 이번 참에 도배나 장판 새로 깔지 뭐. 나도 신혼살림 집인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좀 찝찝했었는데 짐 다 빼고 도배랑 장판만 새로 하자. 어? 해 될 거 전혀 없어. 그리고 절대로 이상한 거 아니야. 너무 궁금해서 네이버에 찾아보니 그런 방식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사를 나올 때 막걸리를 한 사발 붓는다든지 떠놓는다든지 그동안 보호 아래 잘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뜬금없는 이야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나 남편 사이좋게 그리고 잘 살아가라고 행동하시는 것이니 따라 드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박도 깼어요.
그 박이 잘 안 깨져서 남편 발목이 아작이 날 뻔했지만서도요. 자주는 아니지만 시어머니는 하지 말아야 할 목록들을 주시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2장의 종이를 건네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신년 운세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이 너무 어렵게 써져 있어서 숙지가 잘 되진 않았지만 뭐 좋은 내용들만 머리에 집어넣긴 했습니다. 그런데 운세라는 것이 본디의 생년월일을 적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남편보다 1살이 많은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전 사주를 봤을 때도 제 연희를 남편과 동일하게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괜히 시어머니가 연상이라고 곱게 보지 않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다행히 사주가 잘 나왔으니 망정이지. 만약 잘못 나왔다면 본래의 연희를 알려드렸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거 별로 믿지도 않고 남편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기에 잊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어머니가 제 나이를 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 약봉지에 써져 있는 나이를 보시게 된 거였어요. 그날 집안이 발칵 뒤집혀지긴 했습니다. 왜 나이를 속였냐고. 왜 자기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그럼 사주도 달라지고 저의 신년 운세도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허투루 넘길 수가 있는 거냐고 엄청 제게 뭐라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중지에 나서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노여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었습니다. 졸지에 저는 사기 결혼을 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저는 절대로 시어머니를 속일 의도 같은 것이 없었는데 시어머니 아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거였는데 제가 모든 잘못을 온팡 뒤집어 쓰긴 했었죠. 너 정말 못된 애구나. 어떻게 나이를 속일 수가 있어? 그 중요한 걸 어떻게 속일 수가 있냐고. 정말 참네. 니들 사주 보고 신년 운세 볼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알아? 그럼 그 사주도 다 거짓부렁이고 운세도 다 거짓부렁이네. 정말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올 지경이다. 이렇게 사람을 배신을 해? 그럼 네가 누나니? 우리 아들보다 누나냐고. 아유 이걸 도로 물릴 수도 없고. 다시 사주 봐서 만일 너랑 우리 아들이랑 최악으로 나오면 너 어떻게 책임질 거니? 우리 아들은 절대로 연상 만나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애가 기가 약해서 동갑이나 아니면 어린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걸 속일 수가 있어? 너 이거 사기 결혼 아니니? 아니 참네. 남자가 나이를 속이는 건 봤어도 여자가 나이를 속이는 건 세상 처음 들어봤다. 널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처음부터 이렇게 거짓부렁으로 속이고 들어왔는데 우리 식구를 어떻게 너를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 선을 그어야겠다. 나 너에 대한 마음 접을 거야. 나 아주 단단히 화났어. 아주 오랫동안 이건 풀리지 않을 것 같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시어머니를 속이는데 뭐는 못 속이겠어?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이 그리한 건데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보다 1살 많은 건 맞지만 사실 사회에 나오면 1살이 많은 건가요? 남자가 연상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숨겨야 할 치부도 아닌데 너무 당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마치 제가 미리 계획을 하고 지금 이 사달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나이를 속여 무엇하냐.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라. 나이를 속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반론을 제시했지만 차마 자기 엄마가 듣고서 걱정할까봐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말을 안 한 건데 왜 자꾸 저만 잡아대는 거냐고 자기를 탓하려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화살의 촉은 저만을 향했습니다.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미운 살 단단히 박힌 거였죠.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동갑이든 1살이 많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남편을 쓸데없이 왜 그걸 거짓말을 해가지고 참 사람 난감하게 만드는데 어찌해야 할지 방향을 못 잡겠더군요. 그래도 그냥 죄송하다 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그런 게 아니었다. 사실 나이가 1살 많고 적고를 따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아예 나이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방방 뛰다 못해 뒤로 넘어질 것 같은 시어머니 화를 더 건드릴까 싶어 그냥 넙죽 엎드렸습니다. 무조건 죄송하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그렇게 큰일일 줄은 정말 몰랐었다고 그 마음 헤아리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라 죄송하다고 말이죠. 마음에도 없는 사과 맞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계속 그걸 가지고 나이 많은 여자 소리를 반복하는데 그럼 나이 적은 여자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시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성질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와 선 긋겠다 하셨으니 이번 일만 잘 넘어가면 볼 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후에도 잔잔바리처럼 시어머니의 그 극성맞은 미신으로 인해서 생뚱맞고 황당한 일을 경험하긴 했지만 더 이상 시어머니는 나이 많은 여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게 그런 말을 하긴 했었죠. 남편의 길을 살려줘야 한다. 남자는 여자에게 나름이다.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자가 밖에 나가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말씀에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어머니로서 당신 아들 대우받고 대접받고 살기를 바라시겠죠. 나이 많은 여자라고 으스대고 남편을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여자이니 어린 남자 데리고 사니 당연히 그에 고마워해야 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번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코미디에서나 나올 법한 말씀을 하셨고 저희 부부가 그걸 따라주기를 바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결혼 전 남편이 살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저희는 운이 좋게도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이제 조만간 이사를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올라가는 동안 한 100번은 더 넘게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집에서 남편과 올망졸망하며 사는 것도 재미졌었지만 좀 사람 사는 것처럼 이것저것 다 갖추고 살고 싶은 욕심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희 부부에게 제동을 거신 분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우선 시어머니는 이삿날을 걱정하긴 했었습니다. 손 없는 날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셨고 최대한 남편에게 좋은 날에 이사를 해야 하는 거라고도 했었죠. 우리 집안의 가장은 남편이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시어머니에게 얼른 날을 잡아달라고 했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집안에 사람이 들어갈 때 얼마나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분인지 경험을 해보았던 터라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를 치고 얼른 날짜를 달라 재촉까지 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는 다급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정말 그 말 듣고 뒤로 홀라당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말이죠. 해도 너무한 말이었고 이런 것이 만일 미신이고 무속신앙이라면 그리고 그걸 따라야 해가 없는 거라면 세상 천지에 이사 편하게 할 사람 없을 것이고 마음껏 바깥에 돌아다닐 위인들도 없을 것입니다. 니네 이사 못 가겠다. 아니 가면 안 돼. 내가 왜 이걸 강구하고 있었지? 이번에 우리 아들이 삼재야. 나가는 삼재이긴 한데 이럴 때 움직이거나 기존과는 다르게 변화를 주면 안 되는 법이다. 괜히 운명을 거스르다가는 패가 망신하는 수가 있어. 그냥 거기 집 비워둬라. 1년 있다가 들어가면 우리 아들 삼재도 끝나니까 그때 들어가면 문제 없을 것 같아. 뭐 며느리 너한테 지금 대운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 기운에 맞춰야 하지 않겠니? 여자한테 대운 들었다고 해도 그거 별거 없어. 괜히 움직여서 고단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1년 동안 더 있어라. 하라는 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고집 꺾지 않고 맞춰드리기만 하니까 인생 참 고단하게 흘러가더군요. 남편도 시어머니 이번 저 말에는 황당 그 자체를 표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넋이 나갈 것만 같았었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미주알 고주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삼재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사를 가면 분명히 저희 부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그리고 니들 그거 알고 있었냐고. 이번 연도에 니들 부부에게 이별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사를 가면 이별을 할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 움직이지 말고 꼼짝하지도 말고 그냥 그 집에 있으라는 거지요. 사람 미치겠더군요. 삼재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막을 정도로 이사를 안 하고 그 집을 비워둬야 할 정도로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그리고 시어머니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해도 용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 삼재 따위 개나 던져주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감이 안 좋아, 감이. 왜 하필 이사할 때 우리 아들이 삼재인고? 그 아파트 느낌이 좀 쎄한데? 아들, 그냥 그 아파트 네 동생 보고 사라고 하면 안 될까? 네 동생한테 팔면 안 돼?
네 것이 네 동생 것이고 네 동생 것이 네 것이나 다름없잖아. 엄마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 아니다. 이건 좀 너무 억지지? 차라리 그럼 비워두기 뭐하면 네 동생 보고 1년만 들어가 살라고 하자. 그럼 니들도 덜 아쉬울 거 아니야. 아가, 절대로 이사는 안 된다. 이번 이사 가면 분명 무슨 일 터진다. 그런데 멀쩡한 집 비워두긴 뭐하니까 네 시누이 보고 잠시 들어가서 살라고 하자.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 남한테 1년짜리 전세 주기도 뭐 하잖니. 시어머니야말로 이러면 안 되는 말과 생각을 하는 거겠죠. 저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 제가 고개를 숙였어야 한 걸까요? 그 누구보다 이사에 대해서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사람이 저였고, 좀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저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행한 미신들 그냥 애교다, 장난이다, 신기하다 이렇게 치부했었는데 저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 고집 따라 드릴 생각 없었어요. 만일 남편이 따른다 하면 그냥 너란 인간은 평생 미신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살라고 말해줄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새 집을, 내 집을 내가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남을 들일 정도로 저 그렇게 순하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결정은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이런 중개 사이는 저희가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거라고요. 삼재요? 삼재 그게 뭔데요? 전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알 생각도 없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어느 누가 이사를 가고 어느 누가 마음 편하게 밖에 돌아다닐 수가 있겠어요? 무서워서 집에만 있어야 할 것 같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어머니 말씀 따라 들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하신 그 말씀 그냥 걷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아니, 너 지금 시애미 말이 우습다는 거야? 너하고 관련된 일 아니니까 너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들하고 연관된 일이야. 우리 아들한테 탈이 생긴다니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 아니다. 지금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고 순리라는 것이 있어. 그걸 억지로 거스르면 큰일이 나는 거라고. 내 말 들어라. 내 말대로 해. 그동안 잘 따라줬으면서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거야? 너 우리 아들이랑 이별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조심해야겠구나. 아니면 네가 지금 나한테 반기드는 것 자체가 우리 아들하고 있을 이별수에 더 다가가는 것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란 벼슬 징글징글합니다. 이별수? 참네, 그럼 이혼한 사람들 모두 다 이별수가 있었나 보죠. 계속 제가 생각이 짧은 거라고 몰아가는데 제가 무슨 모질이도 아니고 멀쩡한 새 집에 내 집을 놔두고 그 집에 시누이를 들이고 저는 1년 동안 이 좁디 좁은 집에서 또 지내라고요. 1년 동안 은행에 이자 따박따박 내면서 시어머니가 이자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누이한테 월세를 받는 것도 당연히 생각 안 하고 있을 텐데 당신이 책임지지 못할 일이면서 왜 무작정 강요만 하는 건지. 참 시어머니란 자리 대단한 자리긴 하더군요. 가만히 있으니까 물러터진 모지리로 봤나 본데 절대로 이번엔 물러설 생각 없었습니다. 70년대 가족 문화인 건가요? 저희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이삿날까지 부모님이 참견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자를 안 내는 것도 아닌데 왜 저희가 이자는 이자대로 물면서 집은 남 보고 살게끔 해야 한다는 거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삼재가 그렇게 무서워? 그럼 당신은 그냥 여기서 살아.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나한텐 대운이 들었다며. 그럼 나는 이동해도 되는 거잖아. 나는 움직여도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어머니 말씀대로 이 사람 삼재 때문에 저희가 숨을 죽여야 한다면 대운이 들어있는 저는 괜찮은 거죠? 그럼 그냥 저 혼자 들어갈게요. 저는 제 집인 저의 새 집에 제가 먼저 들어가 살기 전에 남을 들여서 자국 남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다 좋아요. 어머니 아들 생각해서 걱정되니까 그러신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정도껏 하셔야죠. 이건 가도 너무 간 거잖아요. 그 누가 어머니 말씀을 아무 조건 없이 따라줄까요? 절대 그럴 사람 없을걸요? 그리고 이별수요? 어머니,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가 결과에 책임도 못 지면서 함부로 말씀만 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만일 저희가 이혼을 안 하게 되면요? 그럼 어머니가 틀린 건데.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건데요? 모질이 아니니까 그만하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라고요. 자기 엄마 눈치 살피느라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
시어머니께 화가 나긴 했는데 남편 행동 보니까 그 모습에 더 열이 받긴 하더라고요.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건지, 정말 삼재를 믿어서 저러는 건가 싶을 정도로 남편은 고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분고분한 사람은 아니어도 그래도 물을 흐리려고 작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시댁에 조심할 건 조심했었고, 최대한 시어머니 황소 같은 고집 꺾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긴 했었습니다. 때로는 어버버버 하다가 바로잡을 때를 놓친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집안의 고요한 분위기를 깨고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성향의 반기를 드는 것이 과연 며느리가 막 나가는 것이라고 욕을 먹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헷갈리긴 합니다. 이렇게 속 끓이고 억울한 마음이 병이 되어서 만일 내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그것도 다 내 손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냥 저는 그날 쏘아 붙였습니다. 남편이 고부 사이에서 맘고생하는 건 팔자나 다름없는 것이고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는 관심 두지 않겠다고. 제 인생과 관련된 일은 제가 결정할 테니 어머니 아들의 운명이나 잘 이끌어 주시고 찜쪄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말이죠. 그놈의 삼재, 그놈의 운명. 시어머니가 계속 저렇게 행동하시면 그게 바로 당신 아들의 운명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걸 모르시나 봐요. 그런 건 그 보살님들이 알려주지 않나 봅니다. 지금 그 누구보다 우리 부부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건 시어머니란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아, 너무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